자, 그러면 이제 전공 B를 이제 시작할게요. 전공 B 잠깐 들어가기 전에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 만들 때, 거기 교과서 내용 조직 측면에서 볼 때, 관련된 문제 중에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 보면, 나에서 가제 1, 가제 2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지적하셨는데, 가제 1하고 가제 2가 동일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갖고, 굳이 뭐 가제 2 없어도 문제 단선이 있거든요. 가제 1만 보도. 그래서 가제 2는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웃코스누스의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수 및 수납 방법 있죠. 그래갖고 이제 징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공화정 때는 자체적인 어떤 징수관을 마련하진 않고, 징수 첨부를 했죠. 어떤 사람에게 첨부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는 징수 첨부 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처음에 개선해 보려고 했어.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징수 첨부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황제가 징세관을 파견해요. 관리를 파견해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바뀐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답안을 기술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전공 B 1번 문제 보면 이제 내용 보면 삐아제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내봤는데, 남색 책에 보면 삐아제 이론에 적용하는 관련된 문제 중에 삐아제 필할렘 모델도 있고, 그걸 다시 1번에 적용하는 모델이 사이토 오브제죠. 사이트. 네. 그래서 사이토의 연구가 있어. 그리고 이 사이토의 연구를 계승해서 1번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사이토의 이제 이거 자료에 있는 사이토 연구 자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사이토를 계승한 그런 유형의 문제야. 유형의 연구들이 내용이에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토의 유형 같은 사이토의 어떤 연구에 계승한 그런 연구 목적을 쓰고, 사이토 연구 유형의 연구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이 목적은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 대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고 개연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남색 책에 있어. 그래서 사이토의 연구 유형을 피아제 필할렘 모형을 계승해서 이걸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맥락은 맞는데, 남색 책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답안은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리적 유형. 이 심리적 유형은 어디를 적용하는 거죠?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있죠? 반대는 뭐예요? 사회적 유형이죠. 사회적 유형. 이거는 삐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영역 고유 이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비판점 뭐냐? 이거는 이제 사이토와 사이토 연구를 계승한 연구들의 공통적 비판점인데, 목적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는 역사의식을 정태적으로 고정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 현재 발달 수준의 연령 단계 발달 경향을 기준에 근처다. 단계마다 올라가는 어떤 발달 과정이나 원인들을 해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하고 병렬적으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의 연구 이동 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단계 물어본 거 있죠? 그래서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변천 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 관련 의식. 그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생소하지만, 남색시에 보면 이제 삐아제 필할렘 모델을 적용하는 모델 중에 사이토 이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이론이 뭐냐면 시겔 이론이에요. 시겔. 시겔이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형식에 따라 기술적 방법, 관계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추론적 방법, 이런 것들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방법도 나눴어요. 1, 2, 3번.
그래서 이제 거기에 1, 2, 3번 중에 3번이 뭐와 관련된 다중분류라는 개념이 있어. 다중분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냈는데 제가 이걸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시계이론이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낸 건 뭐냐면 혹시 모를까봐 딱딱 떨어지고 모르더라도 일단은 시계이론은 뭐 공부 특이하게 관심 있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연구하려고 한번 써보라고 해갖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뭐 시계 이론이 어떤 거라고 설명을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답안 참조하시고 관련 그 남색책 그 뭐냐면 부분을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봐주세요. 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논쟁의 명칭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말에 자료 내용을 참조해서 써보시오. 그리고 이 하자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문화의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쓰고 이 논쟁에서 기욱이 주장한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이통기국과 관련된 내용은 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가에 들어갈 것은 이통기국이에요. 이통기국. 이통기국은 누구의 이론이에요? 네? 이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통기국이 뭐예요? 모든 사물의 보편적, 네가 게재되어 있고, 그 사물의 번역이 일어난 건 국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죠?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인 니를 강조한 거예요? 기를 강조하는 거야. 원래는. 예? 보편적인 니를 강조해요, 니를. 어때? 근데 니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니를 바로 잡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생활의 어떤 경제적 부분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통기국 중에 이통을 강조하는 거야, 이통. 그리고 이통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뭐죠? 기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통기국 사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세력들이 나중에 보수화되잖아요. 이 보수화된 노동세력들은 어디를 강조하냐면 기국을 강조해. 기의 차별성을 강조해. 근데 좀 약간 이제 원래 뜻대로 계승한 사람들 또는 또 지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통기국 중에 어디를 강조할까요? 이의 보편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의 보편성을 강조한 사람이 이제 호락 논쟁에서 뭘 주장하냐면 인물, 성, 동론을 주장하죠.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 근데 기국에서 기국의 차별성을 강조한 건 뭐예요? 인물, 성, 이론을 주장하죠.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그러면 여기 수환 선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수환 선생은 누구냐면 그 당시 건승아를 얘기해요. 건승아. 건승아. 그래갖고 이제 거기 외암유고에서 외암이라는 이간의 그 호거든요. 이간이 스승이 건승아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논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통기국론이죠. 이통기국론. 그래갖고 이제 이 논쟁을 이통기국론 호락 논쟁이죠. 자, 말을 잘못했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호락 논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물 성동이론 논쟁과 관련된 논쟁은 호락 논쟁이고 인물 성이론은 호론. 그래서 낙론은 인물 성동론이죠. 그래서 건승아와 한원진 이런 사람들은 인물 성이론을 주장했고요. 건승아 제자지만 이강 이런 사람들은 인물 성동론을 주장했죠. 이런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15페이지에 인물 성동론과 인물 성이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인물 성동론은 이제 이통기국 중에 이통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주리론이라고요. 주리론. 그래서 기국을 강조했던 인물 성리론은 주기론이라고 하죠. 기를 상대적으로 좀 강조했기 때문에. 자, 이통 성리론을 강조했던, 이 호론들은 주로 이제 청나를 뭘로 봐요? 오랑캐로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청나라 오랑캐와 중화는 구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한 인물 성동론 같은 경우에는, 오랑캐나 성인이나, 중화나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문화도 어떻게 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북한론을 나중에 계승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전척사 운동 있죠. 위전척사 운동. 위전척사 운동은 낙론을 계승한 거예요? 호론을 계승한 거예요? 이거는 낙론을 계승한 거예요. 낙론을. 호론을 계승한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낙론을 왜 계승했냐? 자, 주리론 아시죠? 이통기구의 주리론 리를 강조했죠. 그래서 리를 더 강조한 게 유리론이야. 그래서 이 노론의 유리론자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위전척사운동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론을 위전척사운동 연결하시는 분인데 잘못된 거고 교과서 내용도 좀 잘못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 호론은 그 뭐냐면 세도 정치시기 때 이미 정치적 소멸돼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개항 이후부터는 너무 어디만 남아 낙론 계열만 남아 있는 거야. 그 낙론 계열에서 이제 하나가 그 유리론 쪽을 강조하는 위전척사 운동이고 개화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 이 하자 중국 주장 이후 중국 문화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쓰시오. 그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청의 선진적인 권력 문화를 수입해서 새로운 학문책인 고중하게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북학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북학론은 거기에 영향을 준 거고, 그 학파에 영향을 준 거고, 학파 관련된 거. 그럼 중국 문화의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준 거잖아. 단서 다 나왔죠? 요거. 그래서 북학론을 쓰면 안 돼요. 예, 그 후에 영향을 준 세력들 할 때는 맞지만 중국 문화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줬나. 중국 문화 유입 측면에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획의 주장 내용 수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했죠? 이간의 스승이었던 건상하라고 했죠? 예, 그거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좀 약간 잘못 만들었는데 그 이통 기국변이라고 돼 있는데 이통 기국변이 아니라 이거 좀 지우세요. 맞긴 맞는데 그거 가의 단서를 제가 제공해 준 것 같아. 지우세요. 원래 이제 문제 낼 때 그 답을 단서를 이렇게 제공하면 안 좋은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실수 이걸 뺀다고 했는데 안 뺐어.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정할 때는 제가 빼서 다시 이제 첨부해 놓을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다음 자료 A의 기읍과 니은에 관련된 개혁 내용을 각각 두 가지 말해보고 그리고 자료 B의 제1차 사료의 명칭을 써보고 자료 B 공포의 청초의 정치적 의도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A는 뭐냐면 그 강서신정 상류와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강서신정 때 그 강서신정의 그 개혁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학교와 과거와 무비는 뭐예요? 군사제도.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약간 응용해 놨는데 강서신정 물어보면 항상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16페이지 보면 제가 강서신정 개혁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정리해놨는데 자, 일단 군사적으로 볼 때는 신군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군사학단과 군관을 양성하고 육군부를 설치하고요. 교육제도는 이제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 해외 파견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경제적으로 상부의 창설, 실업진흥 그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정치적으로 초기에는 그 청조개혁에 빠져있지만 신사층의 요구로 해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자정원, 자유군을 설치하고 그다음 유럽과 일본 등의 헌정조사를 받으면서 나중에 독일헌법을 받은 흥정헌법 대강을 반포했죠. 그래서 자료비는 흥정헌법 대강과 관련된 거예요. 흥정헌법 대강도 예전에 그 예문 기출로 나왔어요. 흥정헌법 대강은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항제권을.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만들었냐? 청주의 정치 의도는 뭐냐? 황제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해 헌법을 통해서 국권의 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헌법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 메이지 헌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제의 공통점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어떤 것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포이산의 어떤 그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 헌법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군대에 구성할 수 있는 부대를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전투에 일어날 무력에 프랑스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써보고, 반란 세력 요구를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예문 내용은 이제 딱 보면 뭐가 관련된 거예요? 뿌아뚜의 전투, 쭉쭉 보니까 백년 전쟁이죠. 예문 내용 그렇게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백년 전쟁의 배경, 맨날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있어. 꼭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반려 왕조의 성립과 왕위 계승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스쿠누 영역 문제. 가스쿠누는 어느 지역이냐면, 원래는 이게 그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잉글랜드. 근데 원래 잉글랜드의 그 왕이 영국, 프랑스의 제후를 겸직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 안에 잉글랜드 왕의 영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낭 때 많이 상실됐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남았던 것이 뭐냐면 이 가스코누 지역이야. 포도주도 유명한 지역인데, 자, 이 지역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랑드 지방.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구성을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되게 프랑스인들은 초창기 때는 뭘로 구성돼 있었죠? 초기 때는 이 뿌에테 전투 부근에서는 중무장한 기사들. 근데 영국인들은 영국 부대, 잉글랜드 부대는 중무장 보공기사지만 또 하나 장군을 가진 자영농민 보병대.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만 강조하는데 중무장한 보병기사도 있어요. 그 서양사 개론에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영농민 출신의 장군을 가진 보병대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장군을 가진 자영농민 출신의 보병대는 어떤 효율적이냐면 이들은 군사 훈련 안 받죠. 근데 평상시에 이제 농사 짓다가 소집된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싸우려고 하면 칼싸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싸울 수 있는 게 뭐야? 장군을 가지고 활만 좀 쏠 줄 알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그 보병대들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뿌아트 전투, 그러니까 백년 전쟁의 초창기 때인데 이 전투 때 일어났던 반란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답안은 뭐냐면 에티엔의 마르셀 반란이었어요. 에티엔의 마르셀. 근데 이제 에티엔의 마르셀과 동시에 있었던 반란이 농민 반란이 있었는데 자크리의 난이죠. 예. 그래서 자크리의 반란 많이 쓰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간 실수인데 거기에 단설 달아놔야 되는데 단설을 하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프랑스 국내에 농민 반란이 아니라 상인들의 반란을 쓰세요. 그 앞에 상인들의 반란. 농민 반란은 자크리는 아니고 상인 반란 이렇게 쓰시면 답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인 반란 쓰면 그 에테는 마르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 농민 반란이라고 쓰면 뭐겠어요? 자크리는 예.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에테는 마르셀은 요구 내용은 세금 징수 개혁, 합회계주의 중지, 그 다음에 3부의 정기적 소집 이 세 가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합회계주의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계주당은 뭐예요? 질량이 낮은 화폐를 만든 거야. 양화를 만들지 않고 악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금이나 음의 함량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전쟁 기간 동안 이제 재정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 금과 은의 함량을 낮춰가지고 합금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 자크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요구 내용은 달라지겠죠. 뭐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봉건적인 어떤 반동 있죠. 그런 것들 반발과 관련돼 갖고 인신 예속의 금지, 그 다음에 부용 노동의 금지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예, 봉건적 반동과 관련돼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그 주체했어야 되는데 계급의 주체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 제가. 그래서 농민 반란이 아니라 여기 상인 반란 이렇게 쓰면 에티에는 마르셀 반란 이렇게 딱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에티에는 마르셀 반란하고 자크린 반란하고 원래 서로 연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에티에는 마르셀 안에서 뭐냐면 반발이 많아서 그만뒀죠. 그리고 진압당하고. 자, 이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해볼게요. 보너스 문제 2번.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거기 이제 그 페르시아와 관련된 거죠. 그 다리우스 1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리우스의 중앙 집권화 정책의 두 가지 1세의 정책의 두 가지를 써보고 아우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종교가 뭐죠? 조로아스타죠. 조로아스트의 특징들을 쓰면 되고요. 기획이 니은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 요 관련된 문제는 이제 그 예전에 역교론 관련돼 감정이입 관련된 부분 있죠. 그래서 예문은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문. 그래서 이제 그걸 발제해서 나온 건데 산산조도 나올 수 있고 페르시아도 나올 수 있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페르시아 관련된 문제는 겉단이나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자체로 독자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자, 다리우스 1세의 그 뭐냐면 중앙 집권화 정책 쉽죠? 자, 요번에 제가 이제, 애들 1차 시험 문제 낼 때, 요 문제를 약간 쉽게 내갖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건 고등학교 수준 문제야. 이거 못 풀면 진짜 큰일 나.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다리우스 1세는 속죄의 총독을 파견하고, 감찰관, 왕의 눈, 왕의 기를 파견하고, 왕의 기를 건설했고, 역참제를 정비했고, 화폐제 도량을 정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마의 그 도로 있죠. 노마의, 이 도로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영향받은 거야. 페르시아의 도도는 또 어디에 영향받은 거야? 아시아에 영향받은 거죠. 예,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의 교리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신인 아흐라 마즈다와 악신 아흐마의 대립 구조도 봤죠.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고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자유의지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갖고 나중에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썼죠? 그래서 짜라투라투스는 누굴 의미하는 거죠? 조로아스트교를 말해. 조로아스트교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조로아스트교 아니야. 조로아스트교 세운 사람 조로아스트죠? 이걸 이제 원래 페르시아어가 뭐냐면 짜라투라투스예요. 이건 조로아스트는 영어 발음이야. 영어. 그래서 이제 신의 의지에 예속된 게 아니라 인간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신규에 반발해갖고, 이 니체가 그 책을 쓴 건데. 그러면, 그, 아우라 마즈다는 다리우스 아우라 마즈다를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일단 왕권의 정당화. 나는 아우라 마즈다의 사명을 받고, 지금, 있다. 그래서 왕권을 정당화. 이렇게 알고, 정복정제를 합리화시키죠. 자기는 선의 신이고 선의 어떤 무리고 상대방은 뭐죠? 악의 무리를 아흐마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의 신을 따르는 사람이 악의 무리를 쳐부시는 건 당연한 거죠. 미국 애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악의 죽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뉴토나 뭐 칼뱅이 구조도 그렇죠. 자기는 선이고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야? 악이죠. 그러니까 악마들을 쳐부시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복정제를 합리화시킨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페르시아 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는 그 조로아스트교가 국교화 됐어요? 안 됐어요? 국교화 아직 안 됐죠? 왕실에서 보호는 받았지만 국교화는 안 됐어.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 때는 뭐가 되죠? 국교화가 되죠. 국교화. 왜냐 사산조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면 원래는 그 조로아스트교를 모셨던 신간 가문이야. 그래서 국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믿어도 안 돼. 그 되게 배타적인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는 뭘 내세워요? 그 정교를 내세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내세워? 조로아스트교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둘이 막 왔다 갔다 싸우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민족들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강요를 받고. 근데 이슬람교가 등장하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너네들 인두세 내면 뭐냐면 그냥 종교자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혹 빠지고 오히려 이슬람교에 뭐야 더 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동과 관련돼서 그 이슬람 등장 이전에 이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산산조 페르시아와 그다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이제 봐두세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죠. 5번.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예요. 이탈리아와 그 당시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문제 나왔죠. 재작년에 이탈리아가 그 에티오피아를 점령했잖아요. 언제 점령했어요? 무솔링 때 점령했죠. 그때 무솔링이 왜 점령했어? 예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한번 패한 것을 보복한 것을 에티오피아 패한 것은 이제 수치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시 에티오피아 점령해서 공격해서 점령했잖아. 그럼 그 전에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전쟁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하고 그 다음에 무솔린 때는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서 관련된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조약이냐면 그 에티오피아 수도가 어디죠? 아디스 아바바죠. 아디스 아바바에서 체결된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디스 아바바 조약은 왜 체결했을까요?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에티오피아군이 이겼잖아요. 아두아 전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기고 나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상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그 조약이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야. 그거 외워두세요. 아디스 아바바 조약.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탈리아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왜 일어났죠?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그 영국이 개통했지만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홍해 연안에 에티오피아가 중요한 거점이 되자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이거 홍해 연안에 에티오피아가 주요 거점이 되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보고 만들려고 침략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에티오피아 전에 이제 그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홍해 연안에 그 엘리트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엘리트리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엘리트리아하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합쳐져서 예전에 뭐라고 불렸죠? 이디오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처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말 사용했어. 원래는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가 이디오피아였거든요. 독립할 때는 합쳐져갖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에틸리아와 에티오피아는 달라요. 에티오피아는 홍해연안에 있는 지역이고 내륙 지역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엘리트리아 지역은 누가 점령했었냐면 이탈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홍해 지역이 이제 잘 나가고 있었죠. 왜 잘 나가고 있었죠? 수에즈 운하를 개통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입장을 때는 여기를 장악하고 이쪽 안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더 장악해야지 이 수에즈 운하로 들어갈 때 홍해를 꼭 거쳐서 가니까 이 홍해를 거쳐간 그 배들에게 뭐야?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에틸리아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있는 어디도 확보해야 돼요. 에티오피아 지역도 확보해야 돼. 그런 지역에서는 전략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트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해갖고 에티오를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요것도 답이 돼요. 요것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에티오피아보다는 그냥 답을 곤치세요. 이거는 약간 말종인데, 엘리트리아로 곤치세요. 그래야지 말이 맞는 것 같아. 홍해 연안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홍해 연안에 있으니까, 엘리트리아, 그 에티오피아는 내륙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리아로 곤치세요. 엘리트리아. 지금은 독립국가예요. 지금은 엘리트리아 쳐주시면 나와. 엘리트리아. 그래서 지금은 엘리트리아하고 에티오피아가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예전에 조선과 그 일본처럼 식민지하고 뭐냐면 모국 간의 관계,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와 그런 독립국가의 관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웃국가지만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제가 좀 이게 외국어 발음이라서 에르트리아가 아니라 엘리트라. 정확히 써야지 또 나중에 요거도 먹어. 네. 이게 정식 국명이에요. 네. 그래서 에르트리아가 아니라 엘리트라. 네. 엘리트레아. 네. 여기 정식 국명이고. 네. 물론 이게 외국어 발음이니까 좀 약간 좀 다르게 적어도 있긴 하는데 그냥 엘리트라. 네. 이렇게 쓰세요. 원어까지 써줄게요. 이렇게. 네. 엘리트야. 네. 그래서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까지 이제 점령한 거야. 네. 점령하려고 하다가 깨진 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둘이 합쳐서 이디오피아였다가 지금 독립돼 있어요. 얘네들이. 아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그렇게 이탈리아를 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메넬리크 2세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넬리크 황제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근대화 그 뭐냐면 개혁을 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군을 깰 수 있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프리카서에서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 누가 익혔죠? 무솔리니 익혔죠? 그래서 무솔리니 연설 제가 신났어. 이게. 자, 그러면 자료비는 무솔리니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가야 될 것은 뭘까요? 국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면 국민이 국가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이거 제가 그냥 낸 문제가 아니라 03년 기출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국가 국민 그 창조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내가 이걸 틀렸거든. 이때 03년 이걸 왜 만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독특한 문제였어요 그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일단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무솔링이 왜 디귿을 공격했을까요? 에티오피아를. 그건 이제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게 뭐냐면 국제적 배경을 쓰면 일본과 독일이 한번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뭐냐면 했는데 그래서 시틀러가 이제 베르시아 조약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재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또 만주를 쳤잖아. 그 탈퇴해 버렸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음에도 국제연맹이나 연합군이 그냥 속수무책인 걸 보고 에티오피아를 그냥 침입한 거야. 내가 에티오피아를 쳐도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이 날 간섭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그 뜻대로 됐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거기한 게 뭐예요? 그 뭐냐면 금수 조치를 냈죠. 금수 조치.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금수 조치에 뭐가 빠졌어? 지금도 지금 북한에서 이제 중국도 빠진 게 있죠. 석유. 제일 중요한 석유가 빠졌잖아. 그리고 실제로 수에즈 운하도 뭐냐면 봉쇄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수에즈도 그냥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무의미한 정책들이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고. 결국에는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한테 점령하고 나서 언제 다시 독립하냐면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독립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예전에 망명 에티오피아 정부와 손을 합쳐갖고 에티오피아를 해방을 시켜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티아 지역까지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합쳐갖고 뭐가 된 거야? 이디오피아가 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다가 엘리티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야. 독립운동이 결국에는 분리가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은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풀어보면 그게 쉬워요. 이런 한문 사료가 나오면 일단 단서를 잡아야겠죠.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이 딱 보니까 뭐예요? 그 예문에서 딱 보니까 육조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관계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딱 직감적으로요. 예. 그러면
자료에서 이제 보면 요 한문사료를 아까처럼 말했지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해석은 힘들어. 조선왕조실록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석이 돼. 그 전문가도 그 잘 못하는데. 그러면 자료에서 항상 볼 게 뭐냐. 단서를 보죠. 단서. 자, 그 단서는 태종실록이죠. 태종 5년이에요. 지금 태종 8년이야. 8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거죠? 세종 18년이죠. 이미 딱 나왔죠. 자, 자료 A는 뭘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자료 B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세종 18년이니까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 자료 B에서 모두 6주를 맡기고 특별한 사례에 있은 다음에 의정부 올려 보고하며, 이 내용이거든요. 본본이 의정부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각 조에서 먼저 하고, 맡기고,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만 그 의정부에 올려 보고하고, 이건 뭐냐? 6조 직계제예요, 의정부 서사제요. 6조 직계제죠. 의정부에서 직접 하고, 몇 가지만 제외하고, 이때 몇 가지는 뭐야? 중재인, 재심한가 하고, 사대문서잖아. 근데, 이렇게만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쓴 거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의정부 단독 이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의정부 단독 이익권. 의정부 단독 이익권 뭐냐면, 이익권 뭐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야. 왕에게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실시된 건 태종 몇 년 때죠? 14년이죠. 그래서 이때 의정부 의의권 외에도 뭐냐면 이제 육부에서도 뭘 갖고 있어요? 의의권을 갖게 돼. 육부 의의권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그 의정부가 육조를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태종 14년 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원래 의정부 서사제도는 육조 직계제는 태종 4년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년에 실시했다? 14년에 실시했다. 그래서 태종 8년은 가도기 기간이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 직계제 넘어가는 가도기 기간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간 거야?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뭐냐면 A전에 육조 판사의 권한을 높이는 조치를 한 가지 쓰시오. 이것도 그 기출 지문만 외워두시면 쓸 수 있는 거죠? 금방 쓸 수 있어요. 뭘 써야 돼요? 육조 장관 판서를 정산품에서 뭘로 격상했다? 정의품으로 격상했다. 그래서 그 5년에 격상했죠? 태종 5년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자료 B는 도평 의사사 관련된 건데, 도평 의사사를 약화시킨 것 등의 태조 때 정책은 이제 도평 의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왕이 도평 의사 하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평 의사사가 이제 합의기구안이 뭐지? 합의기구안이다 뭐가 되는 거죠? 도평 의사사가 일종의 집행기구가 되는 거죠. 왕 밑에 예속돼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도평 의사사 있다가 나중에 도평 의사를 폐지하죠. 정종 때 누가 폐지해요? 이방원이 폐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 만드는 게 뭐예요? 의정부야, 의정부. 정종 2년 때. 그래서 정확히 태종 1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태종 1년부터 태종 4년까지 무슨 서사제를 실시했죠? 의정부 서사제. 근데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대신에 권한이 커지니까 태종 4년부터 뭘 시해? 육조 직계제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발의된 것은 태종 14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또 문제를 보면 그 태조 때 그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네, 니은이 있고, 디귿 조치 이전에 의정부 권한을 두 가지 쓰고 디귿 조치에 포괄하고 있는 정치 이념을 한 줄에 쓰시오. 이거 디귿 정치를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딱 보면 뭐예요, 이거는? 태종 18년 이후니까. 예, 의정부 서사제도죠. 자, 의정부 서사제도가 포괄하는 정치 이념 뭐예요? 너무 쉽죠, 이거. 왕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냥 왕권과 신권의 조언을 이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의정부에 관한 이전의 권한은 뭐예요? 태종 때 권한 쓰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있어. 사대문서 심의와 중재수 재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세조 때는 다시 이제 육조직계제에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의정부 권한을 이제 사대문서 심의와 중재수 재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권한을 하고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넘겼죠? 육조에게 넘겼죠. 근데 이제 세조가 다시 육조직계로 돌아가죠. 파이지하고 세조 때는 뭐가 빠지죠? 의정부의 권한 중에 사대문서 심의는 빠지고 이제 뭐만 하는 거야? 중재수 재심만 하는 거야. 그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육조직계제. 육조한테.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세조하고 그 다음에 그 태종이 좀 달라. 같은 육조직계제 실시에도. 그래서 그때 이제 의정부의 권한이 뭐였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이제 7번에 다음 192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관련 자료이다. 답안 작성했다.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게 잘못됐네. 중요한 건 아닌데 작성 방법을 고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또 문제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많이 틀리지? 예. 작성 방법. 그래야지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0년대 그 만주 독립운동 단체 관련된 내용들인데 최근에 독립운동 단체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죠? 20, 30년대. 그래서 그것 좀 외워두세요. 독립단체들 내용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삼부통합운동과 관련된 거야. 삼부통합운동. 그래서 이제 삼부통합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충자료에서 보면 그 19페이지 펴보세요. 자, 19페이지 보면 이제 독립군의 재정비 육회 내용들 보면 그 독립군 조직의 정비 보면 대한독립군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대한통일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유시 사건 이후에 그 대한독립군단과 대한통일부 이렇게 두 개 나눠지게 되는데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북만주 일대에서 이제 있고 신민부와 연결돼 있고요. 대한통일부는 8개 독립군 단체가 통합된데 그거는 내분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의군부가 이제 복벽 세력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 공합파들은 참의부와 정의부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이제 의군부는 손을 대고 그래서 만주 지역은 그 지도에 갖춰 신민부, 그다음 참의부, 정의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됐죠.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의부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임시정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공화파들이 결성을 한 거고, 그 다음 정의부는 그 임시정부에서 그 들어가 있지 않은 세력들에 위해서 구성된 건데, 자, 이들은 이제 남만주 일대에 결성했던 정의부. 그래서 제일 세력이 컸던 그 세력들이고, 신민부는 북만주 지역이죠. 주로 이제 북로군전소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부는 각각 민정기구와 군정기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부통합운동의 계기가 됐던 게 뭐냐, 두 가지죠. 하나가 뭐냐면 미스야 협정. 그 미스야 협정 외워두셔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장자님하고 조선총독부 경국장 미스야가 맺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통합 배경이 뭐냐면 간내에서 일어난, 그 다음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 유일당 좌우 합작 운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정의부 주도하에 여러 차례 이제 통합회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위견이 대입됐어. 그 무슨 위견이? 개인 본위 조직론하고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 그 다음에 단체 중심 조직론 있죠? 개인 본위 조직론은 종전의 삼류를 다 해치고 뭐냐면 개인별로 다시 조직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은 기존의 3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3부가 각각 통합을 하자, 부끼리. 그래서 이제 해쳐 모여 해가지고 결국엔 통합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본인 조직론은 전민도 유일당 축성에, 그 다음에 혁신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본의 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를 거쳐서 국민부 조선혁명당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 되죠.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1930년대에 또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중국 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잖아요.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A, B, C를 이제 보는데 이 부분은 언제에서 배웠냐면 예전에 그 천재교육 아시죠? 실자 그 교과서 그 천재교육에서 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빼온 거야. 제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 또 나오냐면 신부셈인가? 신부셈에도 그 예문이 있어요. 동일한 예문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료 A에 보면 1921년 한족회 등 남만주의 여러 독립단체들과 통합하여 통일부를 결성에 참여했는데 민주공화정의 통일부와 또 북평파의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 4, 5개월 후에 뭐가 분리되고 나갔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평북 초산 벽동군 맞은편의 기승인 봉천서 일대에서 뭐 활동했고 쭉쭉 있는데 요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참의부와 관련된 거. 참의부가 어디와 관련되냐면 우리나라 그 압록강 연안 있죠? 평안북도와 딱 밀착돼 있어. 그 지도에 보시면.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했고 참의부의 특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연결됐다고 했죠? 네? 임시정부와 연결됐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나는 이제 통일부의 후신이지만 여기 뭐 하성, 이수, 하천연 요런 지역 쭉 있는데 이런 지역은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정의부와 연결돼. 정의부.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 아까쯤에 그 참의부와 정의부가 나온 거예요. 예. 정의부는 제일 큰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북만주 하면 뭐 딱 볼 거 없죠. 김자진 북만주 하면 무조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신민부야. 신민부. 예. 신민부. 갈래가 좀 달라. 이 신민부는. 그래서 북로 군전서군하고 관련돼 있는 부대가 신민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다의 단체 명칭, 아까 이제 가는 참의부, 다는 신민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다의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와 중국 군부에 관한 맺어진 조약 내용, 무슨 조약 내용 쓰시면 되죠? 미스야 협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독립운동가를 인계받는 대신에 상금을 지불한다. 이때 중국군은 누굴까요? 군벌군대인 장자림 부대죠. 원래 장자림이 마적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일본과 연결되잖아요. 봉천파의 우두머리죠. 나중에는 북경까지도 점령을 하잖아.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가와 다 단체 운동의 통합 배경을 그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찾으면 어떻게 찾을까? 요번에 시험문에 나온 1920년대 중국 국내 독립운동 전선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 쓰셔도 되고 간내도 일어났잖아. 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간회 같은 국내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 내용 있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는 삼부 통합 운동. 그 다음에 국내는 어디죠? 신간회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단체가 정의부죠. 통합운동 방법의 내용을 쓰고 나단체는 제일 커요. 나단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개인 조직 그 통합보다는 단체 조직 통합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존의 단체 중심 유일당을 결성하자.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본의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 그래서 단체 본의 조직론은 세 개의 당이 연합해갖고 하는 거고 단체 중심 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심 조직, 그 세 개 당 중에 제일 큰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일 큰 당이 어디겠어요? 정의부죠. 예. 그렇게 이제 좀, 뭐냐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인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가나와 양식을 차례 써보고, 그 다음에 가와 나와 양식이 등장한 배경을 당시 왕조의 문화적 상황과 연결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유, 이게. 되구나. 제가 항상 이게 마이크를 신경을 써야 돼. 배터리가 지금 달 때가 됐어갖고. 자, 거기 보면 이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간다라 양식이에요. 예, 얼굴 스타일이 저희 그리스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복장이 이제 딱 보면
거기 이제 옷주름이 명확해요. 얘네들은 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그리스가 따뜻한 지역인데 그래도 인도 그 북부 지역보다는 춥잖아. 그래갖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옷주름이 별로 안 보이죠. 가슴이 드러내 보이고. 요거는 뭐냐면 그 쿠탄 양식이야. 인도의 특색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다 양식과 쿠탄 양식의 차이점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도서에서 제가 이제 발췌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자, 간다 양식의 물결 모양의 머리와 그 어깨가 걸쳐진 주름지 옷 등을, 헬레니즘 양식의 번역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옷주름의 선을 완전하게 생략하고 인제 윤곽선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고유의 색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요게 문화 연결시켜 보면 가양식은 뭐 때문에 알렉산더 원정기도에 형성된 거죠.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거고, 나양식이 왜 그러냐면 나양식이 만들어진 그때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쿠탄 왕조대요. 쿠탄 왕조 이전에 무슨 왕조가 있었죠? 쿠샨 왕조 있었죠. 쿠샨 왕조는 아리안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쿠샨족이나 이란 계통의 민족이 세운 왕조야. 그리고 쿠샨 왕조 때 이제 샤카족이라고 해서 샤카 왕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쿠샨족이나 샤카족이나 다 이란 계통의 왕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안 이민족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쿠탄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들 입장할 때는 뭐야? 이제 이민족의 뭐냐면 색깔을 벗고 인도 고유의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통치를 받을 동안 일제 외색 문화에 많이 영향받았다 해서 외색 문화 척결 운동이 일어나잖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고유의 것이 뭐냐? 결국 뭐죠? 아리안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안적인 어떤 민족의식이 강화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의 인도 고유의 양식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에서 인도의 고전 문학 있죠? 이런 것도 정리하기 시작했고, 산스크리트어도, 그 다음에 인도 고유의 종교인, 뭐도 번성하죠? 힌두교도 번성하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베트남 왕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나오고 같지는 않지만 한번 내봤어요. 한번. 자, 다음 사회와 관련된 베트남 왕조를 써보고 기읒의 이 왕조를 공격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왕조가 기읒의 침입을 물리치고 형성된 민족문화의 대표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해보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구조를 쓰시오. 있거든요. 자, 쿠비라인만 딱 들어도 무슨 왕조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쩐왕조가 튀어나오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명나라 딱 나오면 뭐가 튀어나오죠? 레왕조가 튀어나오죠. 왜냐면 레왕조가 명나라 20년대 지배를 벗어났잖아.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쩐왕조 문제 나왔죠. 동남아시아 물어볼 때. 예. 자, 그러면 이 왕조는 쩐왕조야. 쩐왕조. 그래서 쩐왕조가 이제 쿠비라인의 어떤 침입을 물리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쿠비라인이 공격한 이유가 뭐냐? 그냥 참파 침공을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누구와 좀 비슷하죠? 정면가도.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정면가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베트남판 정면가도를 했는데 안 비켜줬어. 그래서 이제 쿠비라인이 일본 침공에 준비했던 병력까지 동원해서 대우를 공격했지만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해보니까 베트남을 공격해놓고 이긴 나라는 없는 것 같아. 다 물려나. 중국군도 그렇고 몽골군도 그렇고 미군도 다 그렇고. 예. 뛰어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베트남을 물리치고 나서 한국, 일본, 베트남 공통점이 뭐야? 이게 물리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족문화, 민족의식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국 유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신국의식이 형성됐잖아요. 베트남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을까? 대월사기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고유 문자인 추노 문자가 쓰죠. 추노 문자. 지금 쓰는 문자는 아니에요. 지금 사어지만 추노 문자가 한자를 번역해갖고 만들어졌다. 이거 외워두세요. 대월사기하고 추노 문자. 그 다음에 거기에 체육이 있는데 나는 체육이 길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볼 수 있는 건 베트남 봉건 조직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네. 근데 왜 적어놨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황당한 문제, 진짜 듣보잡 같은 문제들 나온 거, 국연주의 신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기제 같은 거 있죠? 핵기제 나올 때 왜 황당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차원에 쓴 거야. 체육이라면 어떻게든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답을 쓰셔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 떠오르는 것들을 일단 쓰고 운명에 맡겨야 돼. 근데 안 쓰면 안 된다 그거죠. 예.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몇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쓰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뭐냐면 요번에 나온 극화 수업이야. 네, 극화 수업.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할극을 같이 하죠. 파란색 역할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역할극은 극화 수업의 하나인 영국식 수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녹색책 기준으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냈는데 자, 다음은 극화 수업에 관련된 사항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A는 극화 수업 과정을 이게 영국 준비, 영국 공연, 영국 분석 있고, 그래서 사항 B는 교사들의 극화 수업 이제 관점을 A와 B를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한 10점 맞춰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원래 시험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10가지 맞춰서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대여섯 가지밖에 안 물어봐. 되게 두 개 써라 하면 그게 2점이 되는 거예요. 전 1점을 만들었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냐면 많이 물어보냐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써보라고 한번 확인차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이제 거기에 대본을 작성할 때 교사가 효과적 역사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어떻게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 참고할 내용이나 대변에 들어갈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게 틀렸다고 곤쳐.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법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공유할 때 조직 방법 3가지가 있죠. 3가지. 제가 이제 여기는 2가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협동식 영국 수업과 이제 그 학급의 학생들 모두 나눠서 모든 똑같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건데,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22페이지에 보면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죠. 학생 조직 방법에. 연기자 선발 방식, 같은 내용을 모든 명식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모든 명식으로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3가지 유형인데 연기적 선발 방식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요즘에 또 협동 양식 강조하는데 연기자 선발 방식 같은 게 너무 엘리트주의잖아. 잘난 놈만 이렇게 내세우니까 안 나올 것 같고, 2번째 유형과 3번째 유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때 협동식 수업 방식은 어디에 속할까요? 요거는 2번째, 3번째요. 3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주제를 몇 개 소주제로 나눠서 연구 준비하는 걸 일명 뭐라고 했냐면 협동식 연구 수업이라고 했어요. 거기 녹색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옴니버스식으로 언어 주제 아래 농민생활, 상인생활, 장인생활 이렇게 소주제를 구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만점을 할 때 만족의 입장, 채춘의 입장, 다른 노비의 입장을 각각 세 팀으로 나눠서 하고 한 팀만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뭐야? 돌아가면서 맞는 거죠. 예. 그런 걸로 구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협동식 영국 수업의 내용을 쓰라. 그 내용은 3번째 유형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모둠을 나누어 각각 다른 극을 만들어 참여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몇 개의 주제를 몇 개 소주제 나눠서 연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가형식은 이제 들어갈 것이 뭘까요? 가형식. D를 봐야 돼. D를 여기 얘기 안 했네? 이거 D가 빠졌네? 귀가 있고, 그냥 니가 있고, 디귿이 빠졌네요. 답안이. 예. 디귿은 내가 나중에 추가할게요, 또. 예. 그럼 디귿에 이제 그 뭐냐면, 장단점을 쓰라고 할 거냐, 한 가지.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연기가 끝난 다음에 각 모든 사항을 비교 가능하죠. 이게 장점이죠. 근데 그 뭐냐면 또 단점이 뭘까요? 서로 비슷하니까 할기가 떨어져. 지루해. 할기가 떨어져 지루하죠. 이게 단점이죠. 요거 외워두세요. 예, 제가 나중에 이거 부분을 적어놔야 되겠다. 빠졌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극과 수업에도 여러 가지 뭐냐면 수업 형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 자, 극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판단력과 역사 상상을 동시에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역사 상상과 판단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형식이 뭘까요? 모의 재판이에요. 쓰시면 돼요. 모의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국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해군의 어떤 중립 외교의 역사 의미가 뭔가, 어떤 논란이 있는가, 이런 것들. 남한산성 보면 그거 딱 나오죠. 남한산, 요번에 영화. 이런 것들과 적합한 방식은 뭐가 될까요? 시사토론식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가르칠 것인가, 어떤 역사적 사고를 육성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뭐냐면 그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것처럼 그 상상력과 판단을 동시에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모의 재판이고, 상상력을 강조시키고 있다. 역사 상상의 감정이 강조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영국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판단력을 더 육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시사 토론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영국 수업이 뭐예요? 장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타는 성홍이 아니라 선호합니다. 예. 예, 고쳐주시고. 제가 이거 틀린 건 다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첨부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면,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시킬 때 효과적인 거죠. 사회 내용을 이해시킬 때.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볼 점은 뭘까요? 그 인물의 역사적 인물의 행위, 의도, 동기.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거죠. 상호평가할 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그 행동을 하게 된 영향을 미친 요소들. 그 다음에 그 시사토론국에서 영국 분석에서 체크리스트 할 때 뭘 중점적으로 볼까요? 역사적 쟁점을 더 파악할 수 있는지, 각자의 주장의 근거와 설득력이 제시되는지 평가한다. 외워두세요.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 할 때 각각의 연극 형식에 따라서 뭐냐면 그 평가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2회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다음 주에 3회하고 4회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